엔캠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로서 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아무래도 핫했고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전해익 테마는 매우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베팅을 하신 분들은 엔캠의 2023년도 실적보다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2024년도, 25년도 그 이후의 실적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23년도 실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거나 약간의 궁금증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겉으로만 놓고 보기에는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해석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라서 봐야 되는데 크게 세 단계로 잘라서 보시면 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봐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2% 감소를 했습니다. 이 원인으로 파악이 되는 게 23년도의 목표 매출액이 2024년도로 수년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돼요. 여기서 수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할 땐 지연되었다 혹은 밀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회계적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물건을 생산을 하고 해당 재화를 출하하는 시점에 실적으로 인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을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재화의 이동 시점에 따라서 실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금을 지급하는 그 결정, 시기에 맞춰서 인식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수년되었다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5,500억 규모의 매출이 인식될 것이었는데 이 중에서 1,000억 원 정도가 2024년도로 수년되어 가지고 2024년도에 1,000억 원은 추가로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당해년도에는 이걸 반영해서 4,485억 원이 매출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매출 인식이 보류되었었던 1,000억 원은 밀려서 2024년도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년되었다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실적을 인식하는 과정 자체에서 23년도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24년도로 넘긴다는 표현인 겁니다. 실질적인 자금의 유출이 없는 행위인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업이익. 아시다시피 생산설비 확충하고 있고 북미 지역 공략을 위해서도 그렇고 있고 지금 현재 인력 충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상개별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픽스 코스트, 그러니까 고정 비용으로 반영을 합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매출과 이익이 나왔다라고 추론을 한다면 전년도에 5천억 매출에서 한 150억 정도 남겼었는데 그렇다면 경상개발비, 인건비 등으로 최대한 120억 정도는 나갔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걸 반영해가지고 영업이익을 마이너스로 까준 겁니다.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까지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단기 순이익을 넘어가 가지고 꽤 많은 숫자가 적자 전환되었다라고 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인가 약간 좀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실제로 이메일로 받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전환권 조정으로 인한 이자 비용의 증가이고요. 두 번째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 등으로 인한 영업의 비용 증가입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인 현금 유출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시 나온 게 파생상품 평가 손실 발생이라 나와 있는데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떠 있죠. 이미 신고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제외하고 요번에 반영한 게 300억입니다. 자기 자본 3천억 대비해서 300억이면 한 10% 정도 해당하는 물량이라서 작진 않아요. 이게 원래라면 여기 관련 공시에 해당 신주 인수권 사채가 어떤 건지 떠있고 링크가 있습니다. 이번 거 오류인 건지 뜨지 않는데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최근에 나왔었던 5월 11일 증권 발행 결과 요거는 좀 별개입니다. 이건 왜냐면 얘가 풋옵션이나 콜옵션 행사하려면 2025년도는 돼야 돼요. 요거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반기보고서 상에서 회기연도에 얘네가 차감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부를 조정한 거 요거 규모가 304억 정도 되고요. 요게 아마 위에 나와 있었던 평가손실 반영분인 것 같습니다. 정관상 내용을 좀 뒤져보면 2022년 3월 31일 날 제17조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요게 찍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10회와 15회권 그리고 10회권 이 두 개를 보시면 300억 규모입니다. 대략적으로 이것도 287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적해서 반영한 것으로 찍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발표된 시점을 감안한다면 제10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11년도 11월 29일 날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11월 29일 즈음 혹은 2023년 12월 초쯤 되어서
콜옵션 행사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계 처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규모를 감안을 했을 때 이게 300억 정도를 손실분을 반영을 한 거고, 나머지 요거를 감안을 한다면 대략 절반 정도를 요걸로 반영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전환사채 이자 비용 증가 플러스로 실질적인 마이너스 이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원인 중에 일부긴 하지만 나머지 뭐 실적 마이너스를 찍힐 만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정말 엔캠의 진심인 분들은 혹은 뭐 회계 쪽으로 진심인 분들은 파악하실 수도 있고 파악할 만한 내용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질적인 회사의 현금 유출이 있었냐 없었냐인 거고,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회계적으로 상계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내용의 진위 여부만 좀 파악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 이게 실질적인 현금 유출이 없는 거고 요러요러 했구나, 넘기시면 되는 건데, 지금 얘네가 최근에 영업이익상으로도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고 그게 실적이 좀 안 좋게 뜬 것도 결국엔 많은 비용을 시설 투자 및 설비 확충도 하고 인력 충원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간 건데, 지금 엔캠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해액은 배터리 내에 있는 리튬이온 이동 매개체입니다. 엔캠을 빼놓고 보면 첨단 소재, 요거는 이름은 이쁜데 틴시라 부릅니다. 얘네가 중국 기업인데 얘네가 1위예요. 엔캠은 2017년도부터 이 천사 얘네를 뛰어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해준다면은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42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에서 80만 톤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38만 톤 정도는 늘려보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상태고, 이거의 핵심이 북미 지역, 특히나 미국 지역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늘리고자 하는 38만 톤 중에서 미국 내에서 20만 톤, 그 중에서 17만 5천 통이 테네시주에서 시작을 하려 하는 거고요. 이게 공급되고자 하는 곳이 엔솔, GM, 그리고 여기에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 다들 알고 계시죠? 일본 배터리 업체랑 미국 전기차 기업 등에 전해액을 공급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캠이 최근에 집중을 받았던 것도 12월 1일날 FOC 발표가 되면서 전해액이 IRA 규정상으로 배터리 부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전해액을 쓰게 된다면 배터리 부품 내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틴C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 거고, 거기서 핵심이 엔캠인 겁니다. 엔캠을 제외하고도 전해액 업체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엔캠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틴C가 1위고 그 다음에 캐캡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름 다 웃기죠. 얘네를 뛰어넘고 2위까지 엔캠이 올라가겠다는 포부인 건데 2위까지 올라가는 건 아마 2024년도나 25년도 내로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틴C를 넘는 거는 또 다른 도전인 겁니다. 전해액 생산에 필요한 리튬이온 공장을 건설 중이고, 이게 26년도, 그래서 30년도까지 10만 톤으로 늘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상태인 거고, 현재 글로벌 생산 공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국 쪽으로 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엔 조지아와 테네시주, 미국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엔캠에서 발생되고 있는 물동량들을 보면 꽤 다양한 기업들로 납품이 되고 있고, 엔캠이랑 엔캠 아메리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엔캠이 엔캠 아메리카에 조달을 하고 엔캠 아메리카가 쭉 뿌려주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원래는 그냥 엔캠이 중국 쪽에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타 국가에서 생산을 해서 넘어가는 구조였는데요. 지금은 엔캠이 엔캠 아메리카를 보내고 엔캠 아메리카가 여기서 또 물량을 뿌려주는 이런 구도로 가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1월 달에도 꽤나 활동적인 물동량이 나오고 있고, 21년도는 거의 뭐 고갈 상태고 22년도도 거의 가뭄 상태였는데 23년도부터도 좀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24년도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물동량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좀 물량들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었다는 분위기 속에서 23년도 말부터 24년도 초까지 엔캠발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연초부터 엔캠이 좀 상승세를 이어갔던 겁니다. 엔캠은 저도 저가에서 잡았었는데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날아가는 거 보면서 많이들 먹으시라고 이제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이 전해액 쪽을 꽉 잡아주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2차전지 기업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엔캠의 흥행을 좀 응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3, 4개 정도의 벤더랑 거래를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이 거래 폭이 좀 많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 안에 이름들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처음 보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엔캠이 미국으로 수출만 한다라는 구도보다는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엔캠의 아메리카가 유럽 쪽이랑 다른 지역으로 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북미 지역을 거점 지역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IRA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은 엔캠이다 해서 이제 다른 중국 기업들이 배제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엔캠이 수혜를 받은 거죠. 여튼 오늘 영상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실적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안 좋아요. 그리고 뭐 안 좋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엔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23년도 실적을 보고 23년도 실적 사업 보고서 나오면 매우 좋게 나오겠다, 그럼 저평가에 가치주로서의 모멘텀을 잡고 투자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북미 지역으로 확장, FEOC에 따라서 IRA 규정상에서 이게 부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엔캠이 유리하겠다, 엔캠으로 수요가 몰리겠구나, 그럼 24년도 25년도 고성장하겠구나, 이걸 보고 베팅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적 측면에서는 그냥 그랬구나 라고 보고 그 세부 내용들을 보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까지만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여튼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세부 내용들 파악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